2009년도에 나타난 타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질 거다. 미국이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일방적으로 펼치고 이게 이제 이웃 나라들을 거지로 만들고 있으니까. 혹시 23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좀 제시해 주신다면 어떠실까요? 저는 마이너스 3%도 어렵다고 봐요. 와, 마이너스 3%.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은행의 파산 혹은 금융 부실 상황은 다른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그걸 이름하여 뱅크데믹,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현상이 일부분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금융위기로까지 전개될까? 아니면 그냥 경기 침체 수준에서 맴돌까? 요것을 이제 고민할 수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금융위기로까지 전이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진단해 주고 계시고요. 또 물론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 FMC 회의 이후에 기자회견이나 상원 하원 청문회나 이런 자리에서 꾸준히 이야기하듯이 목표하는 물가 2%라는 그 고를 맞추기 위해서 금리 인상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또 소장님께서는 그거보다는 경상수지,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사실은 이제 보여지지 않는 내막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거는 일종의 이제 음모론의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라고 좀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제가 오해하는 겁니까? 음모론이 아니라요. 네.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목표가 2%잖아요. 네네. 그럼 통화량을 긴축을 해야죠. 네. 통화 긴축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네. 금리에다 처방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금리는 이게 그 경기가 하강하지 않으면 물가에는 영향을 못 끼쳐요. 고금리가 경기를 하강시켰을 때만 이게 물가를 안정시키는 그 효과를 나타내요. 네. 그래서 통화는 늘리면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이런 이율 배반적인 정책을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율 배반적인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네. 그거는 경상수 적자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네, 저의 경우에는 제가 일단 오늘은 소장님을 인터뷰하는 그 상황이니까 저의 생각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도 제가 이렇게 소장님의 말씀을 좀 주로 듣는 입장으로서 제가 접근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금융부실 상황, 은행 파산이나 그런 것들이 뱅크데믹으로 전이는 되는데, 이런 때일수록 은행들이 주요 실물 경제, 주로 기업들에게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해요. 대출을 안 해주는 거죠. 대출을 잘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대출 의지가 꺾이는 거죠. 대출을 까다롭게 하면 할수록 실물 경제에 돈이 안 풀려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또 역시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 유동성 감축의 효과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실물 경제 회복을 더디게 만든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근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실물 경제에 공급하는, 마치 팬데믹 위기 때 유동성 양적 완화를 단행하고 이런 방식의 유동성 공급하고, 은행 부실 혹은 은행이 추가적인 파산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그런 빈 공간을 메꾸는 역할을 저는 지금 이 연준이나 금융당국에서 미국이 행했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조금 더 긴축적으로 스탠스가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썰전하는 것은 아니겠죠. 제가 소장님 말씀을 언제 썰전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한번 그런 자리 만들어지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좀 경기 침체 정도, 그러니까 우리 사이클 상에서 둔화, 침체되는 그 침체되는 국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경기 침체 온다고 22년부터 23년 경기 침체 온다고 해도 저를 굉장한 비관론자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소장님이 그때야 그랬죠, 당연히. 근데 경기 침체가 안 올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안 오면 더 이상한 일이다라고까지 저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소장님이 나타나셔서 경기 침체 정도가 아니라 금융위기까지 온다, 경제 파국이다라고까지 얘기해서 저는 다소 이제 비관론적 그런
생각을 좀 덜 갖게 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렇게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지만 또 꼭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2008년도와 비교하는 겁니다. 2008년 말 그대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랑 23년 지금의 상황을 비교한다면 비슷한 점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혹시 비교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미국에서 터졌고 지금도 이제 세계적인 금융위기도 지금 주시 대상이 미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사실은 2008년도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3월 10일 날 우리 시간은 3월 11일, 네. 3월 10일 날 베어스턴스에서 뱅크런이 생겨요. 네. 그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제 금리가 급속히 진행할 것을 이제 우려해서 네. 이제 연준이 JP 모건에 네. 베어스턴스를 넘겨라 네네. 이렇게 강요를 해요. 네네. 이제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이제 300억 달러를 JP 모건에 지원을 하잖아요. 네네. 그걸 베어스턴스가 직접 투입했었더라면 금융위기가 그렇게 빠르게 진행이 안 돼요. 네. 신용 파기 원리 작동이 멈출 수도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 엉뚱하게 JP모건에서 3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베어스턴스를 인수하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베어스턴스의 자산이 일단은 묶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베어스턴스 자산만큼 그 유동성이 수축되는 효과가 나타났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인디맥이 망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는 물론 이제 물밑에서 진행을 했어요. 신용 파기를 작동은. 네. 그래서 9월 그 14일 날 네. 리먼 브로더스 이거는 이제 미국의 4대 투자은행이잖아요. 네네. 그게 파산을 해요. 예. 그다음에 아코비와 그 와무, 워싱턴 뮤추얼 등등이 파산을 하고 그 뒤로도 이제 AIG도 그때 AIG가 수천억 달러 그 공적 자금을 지원받고 네. 국유화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네. AIG는 세계 1등 그렇죠. 보험회사라 그랬었는데 그런 전체 금융기관들이 거의 붕괴될 위기에 처하게 되잖아요. 네. 그야말로 금융 시스템 위기가 발생한 거죠. 맞아요. 네. 근데 미국이 그걸 이제 포착을 해낸 거예요. 네. 이 사람 질병처럼 적절한 정책을 신속하게 펼치면 이거 막아낼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2008년 12월 달에 G20 회의를 소집을 하는데 거기에 정부 수반, 재무부 장관, 중앙은행 총재 모두 불러 모아요. 그래 놓고 미국이 그래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금융위기는 처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미국도 타격이 크지만 여러분들도 타격이 클 거다. 그러니 우리 공동으로 네.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보자. 우리가 모범을 보이겠다는데 실제로 미국은 모범을 보여요. 네. 2008년 말 번원 통화를 2배를 늘립니다. 네. 그리고 기준금리도 계속해서 낮춰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럽 중앙은행 ECB도 그게 따라요. 네. 그래서 2008년 말에 번원 통화 23% 늘려줘요. 네. 우리나라도 20%대로 이렇게 증가를 시켜줘요. 네. 여러 나라, G20에 포함된 나라들이 미국과 거의 비슷한 정책을 펼치면서 그 금융위기를 차단해내요. 네. 번원 통화를 공급하니까 유동성이 갑자기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신용 파기 원리가 작동을 하다가 이게 멈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당시 저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모르고 2008년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아마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 가지 않느냐. 제가 어디다 발표했을 거예요. 네. 그래 했는데 제가 틀렸어요. 네. 미국이 적절한 정책을 신속하게 펼치고 다른 나라들도 이제 공조를 해주니까 이게 국제금융위기가 거기서부터 잠잠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때 플러스 성장을 한다니까 0.8%. 0.8%. 네. 세계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은 나라들도 많았지만은 전반적으로 그만큼 심각한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그 타격이 그렇게 적을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했는데 그게 이제 적어졌단 말이에요. 미국 경제 위기였죠. 네, 그게 이제 국제 공조 체제의 힘이에요. 네. 근데 지금 상황 그거하고 정반대예요. 네. 그때보다 금융 상황은 훨씬 더 낫지만 그러나 국제 공조 체제가 무너져 있어요. 네. 미국이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일방적으로 펼치고 이게 이제 이웃 나라들을 거지로 만들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이 거기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의 정책에.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국제 공조 체제도 무너져 있고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아주 난처한 그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어서 네. 이번에는 그 타격이 2009년도에 나타난 타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질 거다. 더 어려워질 커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근데 지금 말씀 속에서 제가 우리 책인사의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날카로운 질문 시간입니다. 날카로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당시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073%.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0.07이니까 마이너스 0, 그러니까 그냥 0인 거죠. 네, 플러스도 그렇죠. 마이너스도 아닌 거의 0%. 그 숫자인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0.8% 플러스 성장했고 미국 경제 완전히 무너졌었죠. 마이너스 5.15%대인가 뭐 이 정도로 무너졌었죠. 근데 지금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좀 다릅니다. 미국 경제는 굉장히 강하고 우리 경제는 매우 취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이제 그런 말씀 주셨죠. 그때는 공조를 했었지만 지금 공조를 안 한다. 근데 월드뱅크나 IMF나 글로벌 주요 이제 금융수장들이죠. 뭐 예를 들면 중앙은행 총재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연례 회의도 하고 스프링 미팅도 이번에 하고 하면서 우리 긴축적 통화정책 스탠스를 유지해 나가자. 이렇게 좀 뭔가 공조체제를 움직여 나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제가 보는 공조체제인 거고 소장님 보시기에는 그닥 공조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는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요. 그렇죠.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한다는 얘기는 네. 유동성을 거기다가 투입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그 불가능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다가 강달러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미국의 그 내수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잃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물론 경기가 부진해지면 이제 미국도 수입이 줄면서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줄겠죠. 네. 그러나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나면 급속히 이 적자가 커지면서 미국은 아주 위험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달러가 국제 기축통화의 위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네. 미국은 물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대책을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네, 실제로도 지금 그 외환위기를 당한 나라들이 네. 외환보유고를 확충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주로 이제 달러로 외환보유고를 확충하니까 그게 이제 달러 수요로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네. 그 이제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그 미국이 당장은 지금 그 금융위기 속으로 빠져들지는 않겠지만 네. 이제 문제는 미국의 금융기관들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 이제 미국이 고금리 정책 펼친 것이 어쩌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겠다. 장기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미국은 국채하고 네. 또 그 MBS라고 있잖아요. 네. Mortgage Based 그 Security. 네.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부 네. 증권 네. 뭐 이런 거라고 이제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이거를 그 금융기관의 현금 비율 네. 여기에 포함시켜줘요. 자기 자본 비율에도 포함시켜줘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금리 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 가격들이 지금 뚝뚝 떨어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의 이제 그 자기 자본 비율 높여야죠.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금액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그 현금 보유 비율도 높여야죠. 그러면 추가적인 대출이 어렵게 돼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 금융 시장 내에서의 유통되는 통화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 신용 파괴가 작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이제 매년 경제 전망서를 내고 있고요. 2050년까지 내기로 이제 약속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제 경제를 전망한다는 얘기는 결국 내년 경제 성장률이 몇이다 이렇게 전망치를 제시하는 것에 해당되기도 하는데 그럼 이렇게 경제 파고 금융위기 정도니까 저는 23년 경제 성장률을 1.4에서 1.9%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1.4% 정도로 하향 조정을 한 상태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한국 경제가 정말 어려워진다라고 판단했을 때 혹시 23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좀 제시해 주신다면 어떠실까요? 저는 마이너스 3%도 어렵다고 봐요. 와, 마이너스 3%.
야.